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출근하는 길에 네네.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문의를 받았어요. 네, 어떤 문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지인들이 기사를 음, 저한테 막 보내주면서 음, 열어봤더니 음,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지금 아침에 좀 기사가 많이 났는데 우리 배우 유아인 씨가 음, 그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음.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거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네네. 말하면 그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기사에 나온 거는 뭐 고소인은 마약 시약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고 음, 어쨌든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고 있는데 유아인 씨가 자기를 음. 성폭행했다라는 주장이라고 해요. 성폭행했다는 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 예? 나도. 어? 아니, 뭐 최대한. 뭐 예를 들면 몰라요.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찍으려 그래. 예. 오피스텔에 둘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 여러 다른 사람들 사람도 있었대. 같이 뭉쳐서 같이 근데 술을 그 마시는데, 중에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유아인 씨가 피해자가 어디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자고 아니면 방에서 혼자 들어가 잤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안 그것까지는 나오고. 안 나와 있고 어, 어쨌든 어.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있어서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음, 뭐 예를 들면 방에 혼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한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모르지 그거는. 근데 어쨌든 아니 그렇게 언론 된 거야. 기사가 그렇죠. 성폭행 했다 그러니까. 네. 어. 근데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 그 기사에 보면 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성끼리의 음, 동성끼리의 성폭행은 어, 현행법상 유사강간으로 적용합니다. 음,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 나한테 막 문자를 보내온 게 그거야. 야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음. 왜 동성끼리의 성폭행은 강간이 아니고 유사강간이야? 네네네. 이게 질문의 요지인 경우가 한 3개가 있었어요. 네. 어허.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은 음.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가 뭐냐를 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삽입을 전제로 해요. 그렇죠. 성교. 어. 그러니까 삽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음. 뭐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가 음. 이제 뭐 한쪽에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렇죠. 삽입으로 하는데 네. 그걸 전제로 강간죄를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만약에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음. 강간죄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남성에 대한 뭐 이렇게 신체적 접촉 아니면은 이제 뭐 음. 예를 들면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학문성교 음. 이런 거를 확대 해석해서 강간죄를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유사강간죄가 함께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학문 쪽에 뭐 성교행위를 한다던가 뭐 손을 한다던가 뭐 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유사강간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남성에 대한 뭐 강간이나 그렇죠. 강간 미수 말하를 하면 어. 그런 거를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고 음. 유사강간죄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 유사강간죄에 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애시당초에 강간죄를 이제 만들 때 음, 동성끼리의 이런 강간을 음, 상정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음. 성기와 성기의 삽입 음, 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남성이면 성기의 성기 삽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학문까지 넓히는 거 아니냐? 이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음. 성기끼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 유사강간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해석했을 수도 근데 있어요. 이런 거죠. 유사강간죄가 신설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유사강간죄가 없을 때 이런 동성 성폭행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었냐? 자, 법률상으로 성기와 성기가 삽입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형법상 불능미수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 불능미수로 봤어요. 아니면 추행으로 보던가. 그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불능미수로 처벌할 일은 사실 불능미수가 거의 없죠. 없긴 해서 그래서 이제 강제 추행으로 봤던 거죠.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불능미수를 잘 적용 안 하니까. 실제로 이 범죄는 애초에 태생부터 범죄자를 남성으로 찍고서 만든 이제 약간 그래. 범죄죠. 왜 약간 그러냐면은 부녀였잖아요. 부녀 피해자가. 아 맞아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옛날 얘기긴 하죠. 그렇지. 성기 삽입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부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해자는 남성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녀를 삭제를 하면서 가해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남성, 가해자 남성, 피해자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여성 이런 거는 여기 그것까지 포섭되느냐는 사실 학설이 갈리겠지만은 일단은 죄형 법정주의나 이제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는 그 명확성의 원칙상 그것까지는 확장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 유사강간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이게 그 부녀 원래는 대상이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만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각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법은 개정됐지만 강간죄의 피해자는 여자고 반대로 가해자는 남자다라는 인식이 고정돼 가지고 남자가 성폭행 피해나 이런 걸 당하면 이거 남자 새끼가 치치치부터 재판장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있지 않았어? 너 막 입에 개거품 물었잖아, 네가.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풍긴 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 사건에서는 강간죄에서 무죄를 줬던 양반이죠. 저한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고는 피해자 대리하는 그 사건에서. 근데 피해자 대리하는 그 사건에서도 결과는 잘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재판장들이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강간죄의 태생 자체가 부녀로 돼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성강간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동성끼리 남자하고 남자끼리 성기가 삽입이 안 되잖아요. 여자하고 여자끼리도 성기가 삽입이 안 돼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 여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을 상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맨날 남자만 처벌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남녀 평등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거 뭐 강간죄 아니라 강간죄 할아버지더라도 가해자가 뭐 남성일 뿐만 아니라 뭐 여성일 수 있고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 남성, 여성은 약간 그 삽입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유사강간이 적용되고 강간이 적용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위의 그 태양이나 그 죄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일해요. 남자가 남자를 범하려고 했든 여자가 여자를 범하려고 했든 이성 간에 범하려고 했든 어쨌든 의도나 그런 것들 뭐 폭행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정형 차이를 이 강간죄는 3년 이상인데 유사강간은 1년 이상, 2년 이상인가? 라고 차이를 2년 이상으로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그 차이를 왜 두냔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남녀 평등이라고 한다면은 법정형을 맞추던가 아니면 이제 유사강간 행위만 떨어뜨려 놨다고 한다면은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행위를 위해서 폭행 협박을 해서 심신 상태에서 자기 원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강간죄를 보고 3년 이상의 뭐 법률 규정을 신설하던가 아니면 포섭할 수 있게 법률 내용을 좀 개정하던가 라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사강간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지금 동성 성폭행을 어쨌든 크게 보면 강간죄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사강간은 한쪽만 성기면 나머지 한쪽은 입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성기를 만졌다, 성기를 빨았다 이렇게 되면 유사강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법정형이 뭐 적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평등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남남, 여여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법정이 동일한 뭔가 강간죄에 준하는 그 법률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근데 이 사건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유한 씨가 유한이 되게 좋아해. 난 좋아하죠. 좋아했죠. 근데 이제 남자끼리 술 먹다가 뭐 이렇게 잘못 만졌거나 장난치거나 했던 거를 피해자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왜냐면 남자니까 피해자가. 아하. 근데 술 마시고 자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냐면
이게- 2차 가해했다고 지금 난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모르지. 또 놀라네? 아니, 난 그런 거 겁내하니까. 아,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음.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고 하니 음. 그런 부분이 의아했다 이런 거죠. 일단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은 고소는 이루어진 거고 수사는 진행될 테니까. 근데 지금 예전에 유한 씨가 이제 떠들썩했던 그 마약 혐의에 대해서 곧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일부 일단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또 전부 무죄가 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뭐 알 수는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 다시 이제 유아인 씨의 이제 이런 또 사건이 하나 더 붙으면은 사건이 이제 너무 불거져가지고 힘들어지는데. 아무래도 판단하는 뭐 지금 새로 진행되는 사건의 1차적인 판단 기관이 수사기관.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진행됐던 마약 사건이 법원에는 분명히 안 좋은 인상이 들어갔을 건 분명하니까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아인이 왜 이렇게 좋아요? 유한이 근데 그 동나이 때 그 정도 연기를 하는 남자 배우가 없어요. 살아가는 건 아니지?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